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무오월 병호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병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 월령 순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됩니다. 병화가 되는 것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100도, 200도, 1000도, 2000도, 태양 표면 온도가 뭐 수천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화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양빛이 따뜻하다 정도로 느끼지만 태양은 모든 것을 다 불로 다 녹여 없앨 정도의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 화가 왕한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바로 여름이 되는 것이다. 방향은 남쪽 방향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된다. 빨간 봉황, 붉은 봉황이라고 하는 뜻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 지신이죠.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예지신이 있는데, 이 화가 주관하는 것은 예를 뜻한다 라고 해서,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를 지키는 것, 물론 혼자서 스스로 있을 때도 자기 자신한테 예를 지키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원래 예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가 되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준다. 화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야지만 만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예, 남한테 보여주는 예의를 뜻한다, 이렇게 예절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가 주관하는 색깔은 빨간색이죠. 적색. 이렇게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화라고 하는 오행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바로 병화인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같은 화입니다. 같은 정화도 화가 되는데 같은 불의 기운이고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는 것도 같지만은, 이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는, 병화는 양화지만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화지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가운 건 아닙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 뜨겁습니다.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것이,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죠. 뭐 촛불도 빛을 가지고 있고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로도 나무를 같으면 빛도 있고 열기도 있죠. 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기를 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간일 때는 바로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볼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나머지 일간을 뺀 나머지 화는 열기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일 때는 병화의 빛을 말한다. 정화일간일 때는 정화의 빛을 말하고, 5월 같은 경우에는 화이지만은 5월은 여름이라고 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은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주 자체가 조열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뜨거운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 줘야 된다. 빛은 보강을 하고 뜨거워진 열기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무엇을 주로 취용하냐? 임수를 취용하게 되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칠살 또는 편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친을 배울 때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이라고 해서 바른 관청, 바른 법, 이렇게 해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칠살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일제, 관제, 구설, 송사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칠살편관을 안 좋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육친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정관보다는 칠살, 편관을 좋아하는 일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간목 같은 경우에는 신왕한 경우에 뭘 취한다 했죠? 간목은 경금을 취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취용하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신왕하면 간목을 취용하고요. 경금은 특성상 관성을 취용하기도 하는데 정화를 취용하게 되고,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를 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무조건 육친눈만 딱 짧게 보고 칠살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라야지만 병화의 빛을 수보양 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병화를 보광하는 용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병화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간목, 목 중에서도 을목이라든가 묘목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병화는 빛으로 보니까 빛이 회광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화의 빛을 회광하는 것은 토가 회광을 하죠. 원래는 화생토하지만은 화가 토를 생할 때 그을음 같은 것이 생기죠. 그을음 또는 재가 생기죠. 그래서 이 그을음이라든가 재가 있게 되면 화의 빛을 가리게 되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끼게 되면 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릴 때는 이 또한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극토해서 그 무토, 기토 많은 토들을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병화가 회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음화인 것이고, 간단하게는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거니까 등촉지화 같은 거예요. 지금 등촉지화, 병화는 뭐와 같다? 태양지화, 태안을 뜨는 태양지화와 같고, 양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죠.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병화가 되는 것이다.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정인인 간목을 얻는 것이 정화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화는 내일 또 공부하도록 하고, 병화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입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또는 월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세는 뭐예요? 세 가지는 월주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이 월지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나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좋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좋습니다. 또 사주 자체가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좋지 않습니다. 한열도 중화가 돼서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한 18도에서 한 25도 정도가 가장 쾌적한 그런 온도라고 말하고요. 또 사주 오행도 마찬가지로 5가지 오행이 다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으면 아주 좋은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아주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명식이 될 것인데, 왕세도 깨져 있고요, 한열도 깨져 있으면 하천지명이라고 하죠. 하천지명이라고 해서 하천한 명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명리에서는 상상지명이네, 상명이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좀 강의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람을 너무 또 이것도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사람을 너무 또 등급을 매겨버리면 또 사주를 봤는데 내 사주가 그거에 못 미치다, 이렇게 상명이 아니라 중명도 안 된다라면 사람이라고 한 것이 또 의기 있었지. 제가 또 제 사주를 보아하니 또 엄청 대단한 사주가 아니죠. 사주가 되게 좋으면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해서 명리를
나쁜 학문이라고 아니라 명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인간이 배울 수 있는 학문 중에서 그래도 이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밥그릇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명확하게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절기는 망종과 하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하지는 음이 가장 약하고 양이 가장 강성한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습니다. 이 하지에 반대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동지가 있죠. 하지에 반대되는 것 동지다. 동지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죠. 즉 음이 가장 왕성하고 상대적으로 양이 가장 약할 때가 이 동지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월은 4, 5, 미월 모두 하절이죠. 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입니다. 여름.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하고 미월은 모하 또는 만하라고도 하고요.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다. 다 뭔 뜻이요? 이 뜻은 늦 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월을 넘어서 이제 입추가 되면 이제 신유술 서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진술, 축, 미월은 모두 어떤 계절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미월 다음 달 미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5월이니까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굉장히 왕하다. 화가 왕하면 화극금해서 뭐가 금이 약해질 것이고 토가 왕하면 토극수해서 수가 약해질 것이다 해서 4월, 5월, 미월의 여름에는 금수가 약해지게 되고 화토와 세력을 얻게 됩니다. 목은 병사묘지에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목 같은 경우는 목분비회가 돼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죠. 이 원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 원령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이만큼을 유추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원령에다가 일간을 대조하게 되면 이 사주가 어떤 틀인지 알 수 있죠. 간목을목은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니 설기가 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병정하는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되니 관성으로서 병정화를 보강시켜주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무토, 기토 또한 원령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신왕하게 되니 반드시 물이 있어도 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고 뜨거운 열기 5월의 열기를 식혀줘야 된다. 경신금 일간이 신약한데 관왕 또는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신금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먼저 어떤 수 임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임수 개수 또한 5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임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령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스스로 이 머릿속에서 그냥 주마등처럼 슉 하고 지나가야지만 사주 보는 게 원활해지죠. 이걸 갖다가 또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돈을 받고 상담해 주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사주를 딱 봤는데 10분 이상 사주를 쳐다본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5월에 일간이 병화죠. 일간 병화가 원령을 얻었으니까 어떤 사주예요? 신왕한 사주가 되고 일간 병화가 왕하면 일간 병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하죠. 빛이 물론 5월의 병화가 강하지만 일간 병화의 빛은 강할수록 좋다. 그래서 임수로서 보강하고요. 또 임수로서 5월에 뜨거운 열기는 갖다가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병화는 임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하나 또 있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선생님 이거 그렇게 되면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이거 관살혼잡이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 되는 것이 오히려 길하게 된다. 왜냐? 임수의 주 기능은 뭡니까? 화를 보강시켜주는 것이죠. 이거 임수가 화를 갖다가 조후하는 개념은 뜨거운 열기를 조후하는 개념은 부수적인 개념이고요. 개수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지 보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5월의 병화가 개수를 얻으면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조후하는 개념이고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개념으로서 둘 다를 쓸 수 있습니다. 관사론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사론잡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개수는 조후하는 개념밖에 없지만 임수는 조후와 보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물론 조후의 개념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 임수가 이제 병화 5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쓸 때는 임수 자체가 5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저기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임수가 능히 병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는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로 봅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겁재가 돼서 겁재격이냐? 그렇지 않고요. 양간이 월지가 양간이라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임수를 말하죠.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다. 양인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십장격 중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 자체가 매우 신왕사주가 있다. 신왕 정도, 적당히 왕은 정도가 아니라 극왕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의 칼날 인자를 쓰죠. 양의 칼날, 양의 뿔과 같은 것이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양을 말했지만은 거의 굶주린 호랑이나 또는 굶주린 사자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은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방법과 또는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방법, 다른 말로 관인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7살 편관으로 중화를 시켜준 것을 말하고, 관인상정 또는 관인상제라고 하는 것은 정관으로서 중화를 시킨 걸 말한다. 예를 들면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면 7살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정, 관인상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중정화를 갖다가 임수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개수로서 오중정화 양인을 갖다가 극하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제가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좋으냐? 관인상정보다는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사주에 따라서는 양인가살 또는 관인상정보다는 그냥 식상으로서 그냥 왕한 기운을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본다. 근데 병화 같은 경우 양인 우화가 있으면 임수로서 병화는 양인가살하는 것을 가장 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에는 뿔이 있는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자, 월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무토는, 자, 5월은 화만 왕한 것이랑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도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됩니다. 병화가 올해 세력을 얻지만은 무토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제일 싫은 게보다 회기무광 되는 것이 늘 가장 싫어한다. 회기무광 다른 말로 회광이라고 하죠. 빛을 가린다 해서 회광, 이렇게 되면 낮 12시 1시쯤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가장 뜨겁고 밝을 텐데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에서 무토를 제거시켜주지 않는다면 먹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무토를 제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이라든가 하다못해 지지의 인목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천간의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으로는 이 무토를 제할 수는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일지의 오화를 또 봐서 병호일주죠. 얘도 양인이고요. 얘도 양인입니다. 이거 양인 도가라고 해요. 양인 이렇게 말하면 양인
도가, 양인이 중첩되게 되면 양인 도가라고 해서 가장 믿었던 신복한테 배신을 당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죠. 남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꼭 이상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배신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조폭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위에 이제 보스가 참 밑에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결국은 등에다가 칼 꽂는 그런 경우가 배신이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일간이 왕한데 관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연간의 개수가 있어서 정관이죠. 근데 식신이 정관을 합거시켜 버렸으니 불은 활활활 타오르는데 그걸 조절할 조절 장치가 없죠. 후쿠시마 원전이 왜 터졌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통제시켰을 수 있는 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니 수소 폭발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죠. 이게 바로 불은 활활활 타오르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고장난 것과 같다. 그리고 개수 자체가 뿌리도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반드시 금수의 기운을 얻어서 화를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신 명시는 다 났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무토가 하나, 그래서 이 개수하고 묶여 있어. 이 무토는 그래도 묶여 있다고는 하지만은 다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오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심각하게 회강할 것이고요. 일지자수는 오화를 충하게 되죠. 좌우충하게 되면 양인을 충하게 되는 것이다. 양인을 충할 때는 일반적인 충보다는 더 데미지가 크게 되겠고요. 저렇게 양인을 충하는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사고 같은 거 있죠. 큰 사고,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큰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화왕절에 화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목요화를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 뿌리 약한 자수가 5월을 중화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신, 충왕, 왕자, 발이라고 해서 쇠신인 자수가 왕신인 5화를 중하게 되면 화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성질을 내면 오히려 자수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수가 좌우충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것이고요. 무술시는 더욱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옷을 합해서 오히려 화는 더 왕해질 것 같지만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물기가 없는 마른 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가중하고 빛은 가려버리는 최악의 조건이 바로 이 무술시가 되는 것이다.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는 기토는 습토, 축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무술같이 이렇게 건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습토가 있다라고 하면 왕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무술하고 기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술하고 기축하고 골라야 된다, 무자시까지 해서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저는 기축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습토는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은 무토나 무술 같은 경우는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축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연간에 있는 개수는 역시나 쓸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가 되면 인오화국이죠. 이것도 원래는 인오술 화국이죠. 화국이 되는 것인데 술이 없다 하더라도 인오 준삼합이라고 해서 인오 화국이 인정이 되죠. 더욱더 화가 왕해지는데 뿌리 없는 경금 투출해서 술을 생하고자 하나 이 뜨거운 열기를 아무리 양간인 경금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경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신금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금 바로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진시는 그나마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습토죠. 기축과 마찬가지로 이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습해서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진토 또한 임수가 뿌리를 두서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수가 진을 보게 되면 수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수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임술이 좋을까? 임술이 좋아요? 임진이 좋아요? 당연히 임진이 낫죠. 임수가 진에 통근한다라고 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지, 왜 임묘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걸 안 좋게 보냐.
경인신묘, 기축, 무자, 무술시에 비하면 임진시는 월등히 좋은 생시입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고요. 개사시가 되면 이것도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긴 하지만 지지로 화국이죠. 이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현기증이 날까요? 안 좋을까요? 수가 안 좋게 되면 자궁신장 방광계통 안 좋아질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어렸을 때 돋보기를 쓴 아기도 있고, 어렸을 때 고도난시에 걸리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가 문제가 되면 시력도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차라리 그냥 종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간에 그래도 묶여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종격되기가 좀 어렵고, 양인이 3개입니다. 이거는 양인 도가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죠. 양인 도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인 도과죠. 이거는 매우 심각하죠. 양이 저렇게 많게 되면은 성격조차도 굉장히 괴팍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군대, 특수부대 같은데 그냥 그런 데 가서 말뚝 받고 살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도 그런 경찰 있죠. 특수 경찰 같은 거, 아니면 운동선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조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병신시 같으면 조금 좋을 수 있는 거는 병화가 2개 있는 거 마땅히 화가 왕한데 병화가 2개 있는 거 당연히 좋지 않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병진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화가 왕한데 병화가 다시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시지의 신금을 얻어서 안정된 경금인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겠고요. 병신하고 정유신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이것도 하늘과 땅 차이죠. 정화까지 투출. 이거는 이 정화 있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저거는 겁재가 아니라 저건 양인이에요. 양인. 오중에 있는 양인이 투출된 거고, 양인이 월지, 일지, 시간에 양이 이렇게 도금, 이것도 양인 도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금 하나 가지고 이 왕하를 갖다 감당해서 어차피 개수는 못 쓰는데 이 신금도 녹아버리겠죠. 묘유충은 되지 않지만 이 뜨거운 열기에 있어서 열기에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신금이 녹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관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폐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사람 폐에 대한 질환 같은 것도 매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